삼촌들은 제가 바르게 커야 한다면서 용돈을 챙겨주곤 하셨어요. 비록 아빠는 없었지만 이모들이랑 삼촌들이 자주 챙겨주었기에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죠. 엄마는 점심에 절 위해 시간을 내어주었고 늦은 밤 절 재우고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왔어요. 어린 나이였기에 모든 엄마들이 밤에 출근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의 엄마는 아침 일찍 일을 나가시거나 집에서만 생활을 하셨고 늦은 밤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엄마는 새벽에 들어올 때면 지독할 정도로 강한 향수 냄새와 진하게 화장된 모습으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들어오셨거든요. 그때 학교에서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엄마에게 물어보니 한참을 말없이 쳐다보던 엄마는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다며 새벽에도 카페가 문을 여는데 거기서 매니저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바리스타라는 것을 알고 신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친구들도 저희 엄마가 멋있다며 연신 부러워하더라고요. 신이 난 발걸음으로 엄마에게 달려가 친구들이 부러워했다는 이야기를 조잘조잘 떠들어댔는데 엄마는 절 한참 내려다보더니 절 끌어안고 한참 우셨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 눈물이 너무 뜨거워서 아무 말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엄마의 생활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된 건 사춘기 무렵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엄마의 직업이 바리스타라고 굳게 믿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엄마의 새벽귀가 모습이나 이모들 그리고 삼촌들의 모습이 평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악명높기로 유명한 남자 선생님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저에 대해 이름조차 알지 못하던 선생님이 어느 날 절 보더니 "아, 네가 걔 딸이었어?" 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후 선생님은 절 기분 나쁘게 훑어보셨습니다. 그 얘기를 엄마에게 했더니 순간 표정이 일그러지셨고 엄마가 어디 아픈가 싶어 놀랐는데 이내 표정이 풀리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후 엄마는 곧 이사 가야겠다며 이번에는 조금 멀리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면서 전학을 가야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전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아쉬웠지만 엄마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면 엄마가 덜 힘들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어요. 또 엄마는 제게 핸드폰 번호도 바꾸자고 설득하셨고 갑작스럽게 번호가 바뀌면서 친구들하고 연락도 다 끊겼죠. 갑작스러운 전학에 친구들과의 인연까지 끊겨 슬퍼하는 절 보던 이모들은 이게 절 위한 결정이니 슬퍼하지 말라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엄마에게 고마워할 것이라며 절 다독여줬어요. 저 역시 엄마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서러운 것은 어쩔 수 없었고 학교에 적응이 끝나기 전까지 엄마에게 얄미운 짓을 하며 불만을 표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잔뜩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는데 절 보더니 긴 한숨을 쉬며 "내가 널 위해 어찌 살아가는데" 라고 중얼거리셨고 화장도 지우지 못한 채 쓰러져서 잠드셨죠. 클렌징 크림을 꺼내 엄마의 화장을 닦아드리며 오늘은 참 힘든 날이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의 핸드폰에 문자가 온 게 눈에 띄더라고요. 거기에는 내일 오후 6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나오지 않으면 절 찾으러 온다고 적혀 있었죠. 협박처럼 온 문자가 계속 신경 쓰였고 엄마가 걱정된 저는 누가 보낸 메시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커피 전문점에 숨어 있었어요. 약속한 시각이 되자 엄마가 어딘가로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니 어린 나이에 놀랍기도 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후 어떤 남자가 들어갔고 그렇게 1시간이 조금 지나 엄마와 함께 남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예전 학교의 악명 높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전 자연스럽게 나와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보셨죠. 엄마의 표정은 아주 좋지 않았고 옆에 있던 선생님은 저를 반기며 그새 많이 컸다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엄마는 절 쓰다듬는 선생님의 손을 급하게 잡더니 다음에 또 뵙겠다며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서둘러 보내더라고요. 그리고는 학원에 갈 시간에 여기에 왜 있냐며 절 다그쳤고 전 엄마가 왜 선생님이랑 있느냐며 사귀는 사이냐며 따져 물었어요. 엄마의 연애 때문에 제가 전학을 간 것 같아 기분이 나빠져서 이러고도 엄마가 엄마로서 자격이 있냐고 맘에도 없는 말을 해버렸죠. 엄마는 그 소리에 놀라셨는지 빤히 절 들여다보았고 저는 말실수를 한 걸 알았지만 사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지나쳐서 학원으로 향했어요. 엄마에게 나쁘게 말을 하고 난 뒤 마음이 좋지 않아서 퇴근하고 올 엄마를 기다리다가 잠에 들었답니다. 새벽이 되어 들어온 엄마의 발걸음을 듣고 잠에서 깼는데 사과할 엄두가 나지 않아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절 보더니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 엄마가 못나서.
우리 아가가 언제 이리 컸을까 라며 우시더라고요. 전 엄마 우는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말을 예쁘게 하지 않은 것과 엄마에게 나쁘게 얘기한 것을 사과하며 꼭 안아줬어요. 그런 절 엄마는 꼭 안으면서 아프지 않게 예쁘게 잘 커주고 있다며 엄마는 괜찮아 라는 말을 되풀이하셨죠. 그렇게 엄마와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제 인생에 가장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영어학원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코앞에서 버스를 놓쳐버린 날이었어요. 뼈까지 추운 바람이 들어올 것 같은 겨울 날씨에 발을 동동 굴리며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제 앞에 차가 한 대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창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그때 그 선생님이 타고 계셨어요. 선생님은 제게 학원을 여기 다니냐면서 꽤 추우면 엄마 직장까지 선생님이 데려다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늘 회사를 알려주시지 않아 궁금하기도 했고 회사가 집 근처라고 얘기해줬던 것이 생각났고 선생님 차에 타는 게 아주 어색하긴 했지만 버스비도 아낄 겸 차에 탔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고 15분 정도 달려 선생님이 세워준 곳은 온갖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곳이더군요. 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엄마가 일한다는 큰 커피 전문점은 보이지 않았고 그런 제 모습에 선생님은 뭘 찾냐고 물어보셨죠. 전 엄마가 일하는 곳에 데려다 주신다고 했는데 커피숍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주소를 잘못하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이곳이 맞다며 앞에 있는 큰 노래방을 손으로 가리키셨죠. 네 엄마가 무슨 커피숍에서 일을 해? 저기서 일하는데? 라며 귀에 속삭인 뒤 자동차를 끌고 사라졌어요. 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멍하게 서 있었는데 노래방 계단에서 민지 이모가 홀복을 입고 상기된 얼굴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절 보더니 들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며 어찌할지 몰라 서성이셨죠. 전 엄마한테 지금까지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속이 무척 상했고 엄마가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민지 이모의 부름에도 저는 모른 체 하며 뒤돌아 뛰어갔어요. 민지 이모의 얘기를 들은 건지 엄마의 전화는 계속 왔고 엄마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급하게 집으로 뛰어왔더라고요. 평상시에 엄마는 화장과 머리 스타일이 수수한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진하게 그린 아이라인이나 긴 속눈썹을 지닌 엄마의 화려한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엄마는 어떻게 알고 거길 왔냐면서 다그쳤고 전 선생님이 알려줬다고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엄마는 화를 내며 그 선생님하고 다시 만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고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절 키우는 게 많이 힘들기도 하고 해주고 싶은 것이 많아 노래방의 일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제가 실망할까봐 사실대로 얘기할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전 엄마의 직업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엄마에 대해 알게 될까봐 불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기에 그동안 절 속인 것은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날 민지 이모는 제게 찾아와서 많이 놀랐냐며 미안하다 했고 다른 이모들과 삼촌들도 제게 찾아와 직업에 관해 속인 것은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모랑 삼촌들이 절 키워봤고 자신의 아이처럼 절 키워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전 놀라긴 했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마음이 조금 진정되니 굳이 절 그곳으로 데려다준 선생님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엄마가 선생님을 보면 무조건 도망가라고 했는지 그것도 궁금했지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엄마와의 어색한 시간이 점차 사라질 때쯤 영어학원 앞으로 선생님이 또 절 찾아왔어요. 전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엄마가 시킨 대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는 제 뒷모습을 본 선생님은 절 뒤쫓기 시작했고 전 죽을 힘을 다해 뛰었지만 선생님께 잡히고 말았죠. 절 잡은 선생님은 저에게 이유 없이 혼을 냈고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선생님을 밀쳤어요. 그때였어요. 선생님은 바닥으로 쓰러졌고 뒤를 돌아보니 엄마였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했고 엄마는 제게 괜찮냐며 상태를 확인하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엄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했어요. 이후 경찰이 와 엄마를 데리고 갔고 선생님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후에 과실치사로 엄마는 합의를 하지 못해 징역 6개월을 받게 되었고 알고 보니 선생님은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습니다.
학생이었던 엄마는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체육 시간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때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학교에 나쁜 소문을 퍼뜨려 퇴학을 당하게 했고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덮었던 거였어요. 어린 나이에 퇴학당한 엄마를 질책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는 자식이 아니라며 단박에 엄마를 내쳐버렸고 마땅히 다닐 곳이 없던 엄마는 우연한 기회로 공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사장 아들이 친구들과 노는 자리에 엄마를 불렀는데 그날 그렇게 죄가 생겼던 거였어요. 엄마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지만 죄가 생긴 걸 알고 난 뒤 절 위해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셨대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걸 찾아보았지만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을 써주는 곳은 없었고 우연한 기회에 미용실에서 만난 마담 이모의 눈에 띄어 나름 괜찮은 위치까지 올라가셨던 거예요. 삼촌들은 엄마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어다녔고 이모들은 시간을 빼 돌아가면서 절 챙겨주었어요. 알고 보니 선생님에게 당했던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고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해서 형량을 선고받은 적도 있더라고요. 그 덕에 엄마는 절 지켜야 했던 것과 과거에 당했던 피해자였기에 감형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선생님의 행실 덕분에 엄마의 형량이 준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일이 소문이 나면서 학교 친구들은 절 멀리하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은 질이 좋지 않은 아이와 공부를 함께 시킬 수 없다며 절 학교에서 내보내라고 항의를 계속 넣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절 보며 늘 한숨을 쉬었고 더는 학교에서 지낼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자퇴한 뒤 검정고시를 보았답니다. 엄마는 제게 미안하다며 면회 때마다 울었고 엄마가 절 지켜준 거라며 건강하게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쉬는 날 없이 돈을 벌던 엄마는 교도소 안에서 병이 나고 말았고 기침이 쉴 새 없이 나더니 이내 피를 토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교도소에서는 엄마를 병원에 보내 치료를 시작했어요. 엄마는 자신의 삶이 옳지 못해 이런 병을 받은 것 같다며 비관했고 저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며 꼴도 보기 싫다고 밀어내셨어요.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 말라는 엄마는 이모들과 삼촌들까지 밀어냈고 유일하게 한 분과만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아픈데 얼굴도 보지 못하니 미칠 것 같았고 하루라도 엄마 얼굴을 더 보고 싶어서 매일 찾아갔어요. 그런 제 얘기를 간호사가 했는지 엄마는 제게 들어오라고 손짓했고 기쁜 마음에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살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손마디가 날카롭게 서 있었고 생기 있던 피부는 새하얗게 질린 채 멍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절 바라보던 엄마는 담배를 가져다 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담배가 생각나냐고 화를 내고 말았어요. 엄마는 절 보면 비웃으시더니 네가 내 인생을 이렇게 갉아먹었는데 그거 하나 가져다 주지 못하냐면서 핀잔을 주더라고요. 이내 절 낳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라며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또 찾아오면 안 볼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엄마의 뾰족한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너무 아파 펑펑 울었고 세상에 정말 홀로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가 걱정되어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으니 답답했죠. 저는 매일 엄마의 병실 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병실 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엄마가 있는 호실로 기계들을 끌고 달려 들어갔는데 전 좋지 않은 기분이 들어 선생님들을 따라 들어갔죠. 그런데 엄마가 사지를 떨며 눈이 돌아가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 엄마 왜 이러냐며 엄마를 깨우려더니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러면 환자에게 좋지 않다면서 절 밀어냈어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리며 서서 바라봐야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엄마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노력이 무색하게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가방에는 한 장의 편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보아라. 널 내 품에 안는 그날 나는 세상을 다시 태어났고 널 키우는 동안 단 한 번도 널 낳은 걸 후회한 적 없단다. 못난 엄마라 직업 한 번 당당하게 네게 말 못한 게 너무 미안했어. 엄마가 널 위해 돈을 모아두긴 했는데 많이 모아둔 게 없어서 미안해. 우리 예쁜 딸한테 엄마가 떠나는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을 것 같아서 널 밀어냈단다. 아픈 모습이 마지막 모습으로 떠오르는 게 싫어서 매일 찾아오는 걸 알면서 못되게 밀어내서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죽을 때가 되면 세상에 미련 하나 없이 갈 줄 알았는데 우리 아가가 눈에 밟혀 발길이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찾아와줘. 그땐 더 당당하고 멋진 엄마가 되어줄게.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의 편지를 읽고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한참을 울어버렸어요. 엄마는 제 이름으로 돈을 모아두고 있었고 금액 역시 꽤 모여서 제가 대학을 다니고 전셋집을 구할 정도는 되었죠. 마지막까지 딸 걱정만 하던 엄마의 마지막 말을 들어주지 못한 게 마음이 아파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네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절 찾아온 건 어릴 때부터 할머니라 부르던 이모가 있었는데 그분이 엄마를 화류계로 끌고 온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절 빤히 보면서 네 엄마가 널 참 잘 키우셨다라며 세상에 혼자 남아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셨어요. 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갈 것이니 절 찾지 말아달라며 할머니를 경계했어요. 할머니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공부는 때가 있어서 늦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순간 엄마를 친딸처럼 아끼게 되었다면서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사실 홀로 세상을 나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예전부터 보던 할머니가 절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지만 도저히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모들과 삼촌들도 다행이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지원해 주겠다고 나서주시며 할머니가 좋은 분이니 믿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또 마지막까지 엄마와 대화를 나눈 유일한 사람이 할머니라면서 어린 내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니 할머니 옆에서 살라고 권유도 하셨죠. 민지 이모는 혹시 혼자 할머니랑 사는 것이 어색해서 그러느냐고 제게 물었고 전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이후 할머니랑 얘기한 민지 이모가 함께 살기로 했고 그렇게 엄마 없는 하늘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이후 전 외국 계열 회사에 입사했고 할머니와 민지 이모는 집안에 경사가 났다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삼촌들과 이모들도 기특하다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비록 직업은 당당하지 못할 순 있지만 저를 향한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멋있고 당당한 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올곧게 잘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아직 서로를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우리 가족 모습을 꿈꿔보며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